2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한다 소리는 요란한데 정작 이렇다 할 진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판 FBI를 만들자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취재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정종석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는 류호연 국회 법제관과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고 서범석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국가수사청 설립 주장자들의 기본 인식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방향과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검찰과 경찰,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의 수사권을 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식의 논의는 국민의 편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번 개혁이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어느 기관의 권한을 어느 기관으로 옮기고 어느 기관의 힘을 빼고 어느 기관의 힘을 더하고 하는 식의 논의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 가칭 국가수사청의 신설입니다. 미국처럼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FBI를 신설하자는 구상입니다.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11월 수사청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은 간명합니다. 수사를 한 번만 받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찰, 검찰이 수사를 따로 나눠서 두 번 하게 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수사청을 만들어서 법안은 범죄의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설치하고 소속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수사청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해 지방수사청을 두고 일선 경찰서에 해당하는 수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청장은 수사청장 후보 추천이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자격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민간 법률 전문가에게도 개방했습니다. 직급과 직위는 현행 경찰 체계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무부 장관 소속인 검찰과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 두 기관과 제도를 절충한 방안입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뭐냐?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이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는 차라리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제3의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국가수사청을 신설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경찰은 지방자치경찰로 치안과 교통 등 주민 생활 밀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선 국가수사청 신설은 옥상옥 또 다른 권력기관 탄생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두 번 수사하지 않겠다. 수사청 신설 시 검경에 집중됐던 수사권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강하게 요청한 만큼 이 수사청 신설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민생 법안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관련한 법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은 마약이나 성폭력처럼 재범률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 2명 중에 1명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해 대검찰청이 밝힌 마약범죄 재범률은 36.3%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이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2008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36.5%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와는 무관하게 음주운전 재범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하고 걸린 사람이 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에요, 습관. 재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사람 10번 넘게 걸린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날마다 단속하면은 아유, 왜 10번만 걸리겠어요? 30번도 걸리고 100번도 걸리겠죠. 이런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이 우리 국회엔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이른바 시동 잠금 장치 법안으로 기본 원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에 제도적 안전벨트를 채우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민주당 민병두 김영호 의원, 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하자, 그런 시건장치가 아니고 음주운전을 통해서 뭔가 페널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자는 거죠. 사고 이전의 예방 관리가 철저해야지만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시동 잠금 장치법은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등 교통 선진국에선 도입돼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주에서 이러한 시동 잠금 장치를 음주운전 유경험자 혹은 초범이건 재범이건 선별적으로 주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동 잠금 장치의 덕분으로 연간 7%에서 8% 정도의 교통사고 중상을 예방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단 테스트를 통과해서 주행을 하다가도 30분가량 지났을 때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시동 잠금 장치 도입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건설업체들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56살 허모 씨라고 하는데 흔히 전문지라고 하는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이라고 합니다. 허 씨는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간부들과 중소규모 건설업체 대표 등과의 만남을 알선하며 거액을 챙겼다고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렇게 챙긴 돈이 4억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허 씨는 또 언론사 발행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건설업체들을 공갈,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사업체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뒤 거절하면 업체 비난 보도를 싣거나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이런 협박에 실제로 1억 원을 건넨 교량시설 공사업체 대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4,1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하도급을 실제 받기도 해 공사 발주 및 업체 선정에 대한 직무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재판부 실형 선고 사유입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단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최모 씨와 알던 사이로 특감반원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청와대는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을 모두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청와대를 향해 연일 폭로전을 이어나가며 오늘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나 고발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수사 무마 등의 비위가 있었다면 왜 청와대에 있었을 때 얘기하지 않고
개인 비위 혐의로 청와대에서 쫓겨난 뒤에야 입을 열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튼 언필칭 언론사 발행인이라는 사람과 건설업체 사장들, 국토부 공무원, 여기에 청와대 특감반원까지 얽혔던 이번 사건. 악어와 악어새,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무슨 말일까요? 참사자. 무슨 참사라도 당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대통령령인 건전 가정의뢰준칙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가정의뢰준칙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3년 만들어진 대통령령입니다. 혼인과 제사 등 대소 가정의뢰 관련 준칙으로 일종의 사치금지법입니다. 달라진 시대상을 감안해 1999년 기존 가정의뢰준칙은 폐지되고 건전 가정의뢰준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전 가정의뢰준칙 제23조 제례의 절차를 정한 조항에 제주는 분양한 후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는 일제히 신이 앞에 재배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시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이거 도대체 이런 말 모르겠는데요. 전사자 같은 다른 사람 뭐 하는 걸 비슷하게 모사하는 거예요? 묘사? 모사는 띠 모자에 모래 사자를 씁니다. 제사에서 술을 따르는 그릇에 담은 모래와 거기에 꽂은 띠의 묶음, 그러니까 제주를 쏟아붓는 그릇을 지칭합니다. 요새 일반인 분들이 쓸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민속 분야에서 쓰는 전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사자에서 참사는 참여할 참자에 제사 사자를 씁니다. 풀어보면 제사에 참석한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방송과 함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법제처는 최근 참사자를 순화대상 용어로 지정하고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참사자는 제사 참가자로 용어를 바꾸고 직접적인 대체가 힘든 모사는 그릇에 담은 모래와 거기에 꽂은 띠묶음이라는 설명을 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이 법령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우리 법전에 두고 써야 하는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땅콩 회항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연아 전 부사장 남편은 어제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조연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남편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박 씨는 고소장에서 조연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또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냈고 재산 분할에 대비해 조연아 전 부사장이 재산을 빼돌렸다며 강제집행 면탈죄와 배임죄라도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반면
조 전 부사장의 폭언, 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 중독,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진위야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아무튼 평범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사랑과 전쟁처럼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고 자녀 양육권 소송이 혹시라도 재산을 더 많이 얻어가려고 또는 뺏기지 않으려 하는 싸움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의 친족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심만 맡기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허용하도록 대법원 내규가 개정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법률 구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지부장직위를 외부 변호사에게 개방하는 채용 공고를 내일 냅니다. 법제처가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와 8개 교육청의 규칙 8,700여 건을 검토해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소년원생 1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나눔의 숲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3일 부산 소년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7차례 더 캠프가 열릴 예정입니다. 2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